출장이라더니 이게 뭐야, 몰디브? 남편 양복 안주머니에서 나온 건 부산행 기차표가 아니었습니다. 몰디브 프리미엄 풀빌라, 허니문 특전 포함.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낯선 여자 이름 하나. 30년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에 찢겨나가던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울며 따질 필요도 매달릴 이유도 없다는 걸.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이 가장 두려워할 사람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지옥을 부를지도 모른 채요. 사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건조기에서 막 꺼낸 남편의 셔츠에서는 따뜻하고 뽀송뽀송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미연은 습관처럼 남편 박진석의 진회색 양복 바지와 재킷을 옷걸이에 걸기 위해 탁탁 털었습니다. 세탁소에 맡기기 전 혹시 모를 중요한 영수증이나 명함 따위가 주머니에 남아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은 결혼 30년 차인 그녀에게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과였습니다. 미연의 손끝이 재킷의 안주머니 깊숙한 곳을 더듬는 순간 바스락거리는 빳빳한 종이의 낯선 질감이 감지되었습니다. 뭐지? 미연은 무심코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A4 용지를 4번 접은 여행사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종이였습니다. VIP 트래블 몰디브 프리미엄 풀빌라 패키지 5박 6일. 미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단순한 광고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날짜와 항공편, 숙소 정보가 빼곡히 적힌 확정 일정표였습니다. 시선이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탑승객 명단으로 향했습니다. 탑승객 박진석 MR, 최유라 MS 숙소 벨라사로 리조트, 오션워터 방갈로, 허니문 특전 포함. 순간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으며 이명처럼 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종이를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최유라. 남편의 이름 옆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낯선 여자의 이름 3글자가 비수처럼 명치를 찔러왔습니다. 허니문. 특전? 입술 사이로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번 주말 회사 창립 이래 가장 중요한 부산 프로젝트 건으로 5일간 출장을 간다던 남편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피곤하다며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칭얼대던 그 뻔뻔한 등짝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미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난임으로 시댁의 모진 구박을 받으면서도 오직 남편 하나만을 믿고 버텨온 30년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고작 이 종이 한 장에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찢어발기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때 현관 도어락이 해제되는 경쾌한 비프음이 들렸습니다. 띠리링, 철컥. 어우, 날씨가 벌써 여름이네. 미연아, 나왔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연은 반사적으로 일정표를 구겨 자신의 카디건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지만 30년간 감정을 죽이고 살아온 그녀의 본능이 표정을 차갑게 굳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는 아내의 얼굴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직은 들켜서는 안 되었습니다. 진석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땀에 젖은 셔츠를 펄럭이며 그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오늘 김 부장이랑 회의하느라 진을 다 뺐네. 당신 왔어? 저녁은? 미연은 부엌으로 등을 돌리며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가 역겨워 구토가 올라올 것만 같았습니다. 김 부장님이랑 늦게까지 고생했네요. 밥 차려줄 테니까 씻고 나와요.
부산 출장 짐은 다 챙겨놨어요. 미연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건조하고 차분했습니다. 진석은 미연의 뒷모습을 보며 안도한 듯 과장된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마누라밖에 없어. 아, 맞다. 이번에 부산 내려가면 거래처 사장님들 만나야 해서 좀 깔끔하게 입어야 하거든. 그 당신이 작년에 사준 파란색 린넨 셔츠 있지? 그것 좀 챙겨줘. 그리고 속옷도 좀 넉넉히. 속옷. 미연은 물을 따르던 손을 멈칫했습니다. 거래처 사장을 만나는데 속옷이 넉넉히 필요하다는 말, 그리고 굳이 젊어 보이는 린넨 셔츠를 찾는 이유가 명백했습니다. 그 셔츠를 입고 그 낯선 여자와 몰디브 해변을 거닐 생각에 들뜬 것이 분명했습니다. 알았어요. 챙겨둘게요. 그런데 김 부장님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미연이 짐짓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진석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김 부장은 본사 지켜야지. 나랑 이번에 새로 들어온 최 대리라고 있어. 싹싹한 남자 직원인데 운전도 잘하고 일도 잘해서 데려가기로 했어. 왜 당신 뭐 필요한 거 있어? 부산 어묵이라도 사다 줘? 거짓말이었습니다. 숨쉬듯 자연스러운 거짓말. 최 대리라니. 남자 직원이라니. 일정표에 적힌 MS? 최유라는 분명히 여자였습니다. 미연은 식탁을 짚은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당신 혼자 운전하고 가면 힘들까봐 그렇죠. 씻고 나와요. 찌개 데워 놓을게요. 그래, 알았어. 아, 나 샤워 좀 길게 할 거니까 밥 천천히 차려도 돼. 진석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욕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미연의 시선은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진석의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미연은 홀린 듯 휴대폰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자 패턴 입력창이 떴습니다. 10년 넘게 쓰던 0 혹은 그녀의 생일 520을 입력해 보았지만 화면에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붉은 글씨만 떴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어. 나 모르게.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중앙에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창이 팝업되었습니다. 발신자는 김 부장 본사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보기에 뜬 내용은 업무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김 부장 본사 자기야, 나 비키니 샀어. 빨간색인데 오빠가 좋아하는 스타일일걸? 얼른 입혀보고 싶지? 키읔키읔, 아, 오빠 선글라스는 내가 챙길게. 미연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김 부장이 남자라고 했던 남편의 말이 머릿속에서 와장창 깨져나갔습니다. 자기야, 오빠 입혀보고 싶지. 50대 남편과 30대 여자가 나누는 저급하고 노골적인 대화에 미연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욕실에서는 남편의 흥겨운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지금 저 여자를 생각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더러운 인간. 미연은 나직하게 읊조리며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행주를 쥐어짜듯 비틀었습니다. 이대로 들어가서 따질까? 아니면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소리칠까?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지만 미연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고통의 크기만큼, 아니 그보다 더 처참하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미연은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식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그야말로 고문이었습니다. 진석은 미연이 끓여준 된장찌개를 후루룩 소리 내어 먹으며
뻔뻔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역시 당신 음식 솜씨는 알아줘야 돼. 나가서 사 먹는 밥은 조미료 범벅이라 입에 안 맞는다니까. 이번에 가면 밥 때문에 고생 좀 하겠어. 입에 잘 맞는다니 다행이네요. 많이 먹고 힘내요. 부산 가서 일하려면 체력 좋아야 하잖아요. 미연은 국그릇에 국을 더 퍼주며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진석은 뜨끔했는지 숟가락질을 멈췄다가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사람 좋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내가 당신한테 명품 가방 하나 사줄게. 저번에 백화점에서 봤던 거 있잖아. 샤넬이었나? 가방은 됐어요. 당신이나 사고 안 치고 잘 다녀와요. 사고는 무슨, 내가 애야? 걱정 붙들어 매셔. 진석은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고는 소파에 드러누워 TV 채널을 돌렸습니다. 미연은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그릇끼리 부딪히는 소리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접시가 깨질 듯이 달그락거렸지만 TV 소리에 묻혀 진석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석은 평소보다 더 세련된 정장을 차려입고 향수까지 칙칙 뿌리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다녀올게. 도착하면 전화할게. 네, 운전 조심하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미연의 가면도 벗겨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베란다로 뛰어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검은색 세단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연은 미리 준비해둔 차키를 집어들고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 미연은 어젯밤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주차장으로 내려가 남편 차의 보조키로 문을 열고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했었습니다. 최근 목적지 목록에는 낯선 주소 하나가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S 필라테스 강남점 오후 830.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야근한다던 그 시간에 남편은 필라테스 학원에 있었습니다. 미연은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고 그 주소를 향해 엑셀을 밟았습니다. 강남의 번화가 고급 오피스텔 상가 2층에 위치한 S 필라테스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연은 차를 길가에 세우고 휴대폰을 꺼내 SNS를 검색했습니다. 최유라라는 이름과 필라테스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자 어렵지 않게 그녀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던 미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려한 미모의 젊은 여자. 명품 가방을 들고 호텔 라운지에서 찍은 사진, 골프장에서 몸매를 과시하며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진 한 장이 미연의 눈을 찔렀습니다. 드디어 D1. 우리만의 천국으로 떠날 준비 완료 해시태그 럽스타그램 해시태그 오빠랑 해시태그 선물 고마워 해시태그 몰디듀.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의 손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남자의 손목에는 미연이 작년 결혼기념일에 큰맘 먹고 선물해준 뒷면 이니셜까지 새겨진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내 남편 돈으로 내가 사준 시계를 차고 미연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시계는 미연이 생활비를 아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시계를 차고 상간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미연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학원 문을 박차고 들어가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오히려 미친 여자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더 확실하고 더 처절한 증거가. 그녀는 오피스텔 입구가 잘 보이는 맞은편 공원 벤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글라스로 퉁퉁 부은 눈을 가린 채 하염없이 입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벤치 반대편 끝에
누군가 앉아있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날카롭고 차가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잘 다려진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미연과 똑같은 방향, 즉 S 필라테스가 있는 오피스텔 입구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손에는 구겨진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연은 본능적으로 그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연은 그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슬픔보다는 분노에 가까운 차갑게 식어버린 재 같은 감정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미연이 조심스럽게 그를 쳐다보자 남자가 고개를 돌려 미연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차가운 무태안경 너머의 눈빛은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심연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진석 씨 아내 되십니까?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연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가 남편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누구시죠? 제 남편을 아시나요? 남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연의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최유라의 남편 강민수라고 합니다. 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간녀에게 남편이, 그것도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남편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멈칫하더니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될 줄 알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박진석 씨 차가 자주 보이더군요. 그 차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 남편의 차에 당신 아내가 타고 있었나요? 미연의 질문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꽉 쥔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사람은 내일 몰디브로 떠날 예정이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미연은 주머니 속에 구겨져 있던 일정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걸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찾았어요. 부산으로 출장 간다고 했는데 몰디브라니. 민수가 미연의 손에 들린 종이를 보며 짧게 탄식했습니다. 허술한 사람이군요. 박진석 씨는. 제 아내는 좀 더 치밀해서 증거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 덕분에 확실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평화로운데 두 사람의 세상만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의 빚 2억을 갚아줬습니다. 친정 식구들 병원비까지 대줬고요. 그런데 돌아온 게 고작 이겁니다. 사모님, 그냥 이대로 보고만 계실 겁니까? 두 사람 저기서 짐 챙겨서 내일 공항으로 갈 겁니다. 가서 행복한 척 사진 찍고 뒹굴고 우리 같은 건 안중에도 없겠죠.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무시를 견디고 명절마다 혼자 전을 부치며 눈물 흘리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짓밟은 남편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는 아내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내 인생을 기만하고 조롱한 데가 반드시 치르게 해줄 겁니다.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미연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처음의 당혹감은 사라지고 서리빨 같은 도끼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민수는 그런 미연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미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안에 그동안 제가 모은 증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통화 녹음, 카드 내역서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피가 거꾸로 솟으실 겁니다. 두 사람이 서로 배우자를 어떻게 씹어대는지, 이혼하고 재산은 어떻게 빼돌릴지 모의하는 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미연은 주저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주세요. 알아야 싸우죠. 지옥이 어떤 곳인지 내가 그 사람한테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민수는 미연의 손에 USB를 쥐어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동맹을 맺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들의 행복한 여행을 지옥의 수학여행으로 만들어 주시죠. 비행기 티켓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좋아요. 강민수 씨라고 했나요? 잘 부탁해요. 내 남편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미연과 민수는 오피스텔 입구를 향해 나란히 섰습니다. 20층 높이의 창문 어딘가에서 불륜의 꿈에 부풀어 있을 두 사람을 향해 지상의 두 배우자는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미연의 머리카락을 헝클었지만 그녀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복수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곧 닥쳐올 폭풍 후의 전조처럼 검고 짙었습니다. 미연은 민수의 차로 이동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의 검은색 그랜저 차량은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지하 4층, 폐쇄회로 카메라의 사각지대인 기둥 뒤편에 웅크리듯 정차해 있었습니다. 시동이 꺼진 차 안은 무덤처럼 고요했고 외부의 소음이 차단된 공간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낮게 깔렸습니다. 대시보드 위에 올려진 민수의 노트북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푸르스름한 불빛만이 차 안을 유령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재생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저급합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마우스를 쥔 그의 검지손가락 끝은 하얗게 질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까끌까끌하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수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지지직. 스피커의 노이즈 너머로 익숙하다 못해 지긋지긋한 남편 박진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술에 취해 혀가 꼬인 끈적하고 비열한 음성이었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다니까? 집에만 들어가면 숨이 턱턱 막혀. 우리 마누라 요새 들어 왜 이렇게 질척거리는지 모르겠어. 갱년기인가? 옆에 오면 그 특유의 늙은 냄새가 난다니까. 파스 냄새랑 섞인 쩐내 같은 거. 미연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쩐내. 평생 남편과 시댁 뒷바라지를 하느라 손에 물이 마를 날 없었고 관절이 쑤셔 파스를 달고 살았던 자신의 30년 세월이 단 두 글자의 모욕으로 난도질 당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쿵쾅거리며 갈비뼈를 때렸습니다. 이어 간드러지는 여자 최유라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자기야, 그런 말 하지 마. 불쌍하잖아. 그래도 그 사모님 덕분에 자기가 이렇게 집안일 신경 안 쓰고 성공해서 나랑 노는 거잖아. 호호. 근데 우리 남편은 진짜 눈치가 곰탱이라니까? 내가 자기 카드로 긁어도 그냥 필라테스 기구 산 줄 알아. 멍청해가지고. 크크크, 강민수 그 친구. 야, 걔는 널 와이프로 데리고 살 자격이 없는 놈이야. 나처럼 능력 있고
센스 있는 남자를 만났어야지. 이번에 이혼하면 내가 위자료 두둑하게 챙겨줄게.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 해줄까? 너 하고 싶은 샵 차려. 정말 자기 최고다. 아, 빨리 몰디브 가고 싶어. 가서 우리 둘만 있게 되면 나 진짜 자기 뼈까지 녹여줄 거야. 알지? 쪽쪽. 이어지는 적나라한 키스 소리와 살이 부대끼는 소리에 미연은 참지 못하고 귀를 막았습니다. 위산이 역류해 식도가 타들어가는 듯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수가 급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들으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차 안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연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이었습니다. 미연은 핸드백을 움켜쥐었습니다. 가죽 가방의 표면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패일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민수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정적인 재무 기록입니다. 사모님께서 선물하셨다는 그 롤렉스 시계 말입니다. 민수가 내민 것은 카드 명세서와 입출금 내역서였습니다. 박진석 씨가 제 아내 최유라의 카드로 1,5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백화점 상품권깡을 해서 현금으로 1,400만 원을 돌려받았더군요. 그 현금은 고스란히 최유라의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즉, 박진석 씨는 사모님의 생활비 카드로 자기 선물을 산 척하고 실제로는 제 아내에게 현금 세탁을 해서 용돈을 준 겁니다. 미연은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우수 사원으로 선정되어 포상으로 받았다며 자랑스럽게 손목에 찼던 그 시기에 자신이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며 만져주었던 그 시계가 사실은 상간녀의 현금 지급기 역할이었다는 사실에 머릿속에 혈관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미연의 입에서 쇳소리 섞인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충격과 공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시퍼런 도끼가 들어찼습니다. 미연은 민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강민수 씨, 이 증거들 원본은 안전한가요? 네, 클라우드 3군데에 분산 저장해뒀습니다. 법정에 가면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될 겁니다. 법정? 좋죠. 하지만 법은 너무 멀고 내 복수는 지금 당장이 급해요. 미연은 차가운 손으로 뜨거운 이마를 짚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야 해요. 저들이 천국이라고 믿는 그곳을 지옥의 밑바닥으로 만들어주세요. 민수는 미연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안경 너머 눈빛 또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설계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연은 현관문 앞에서 잠시 호흡을 골랐습니다. 안에서는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석이었습니다. 미연은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가면을 썼습니다. 다녀왔어요. 왔어? 나 짐 거의 다 쌌어. 안방 침대 위에는 커다란 은색 리모와 캐리어가 활짝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석은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들떠서 옷가지들을 개고 있었습니다. 미연의 시선이 캐리어 내용물에 꽂혔습니다. 평소 출장 갈 때는 절대 챙기지 않던 화려한 패턴의 수영복, 그리고 미연이 사준 적 없는 고가의 남성용 향수, 심지어 정력에 좋다는 건강 보조식품까지. 부산 출장 가는데 짐이 많네요? 수영복은 왜요? 미연이 짐짓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진석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능청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아, 그 거래처 사장님이 호텔 사우나를 좋아하신대서 비즈니스 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 같이 땀 좀 흘려줘야 계약이 성사되지. 아, 그렇군요. 당신 정말 고생이 많아요. 미연은 진석의 등으로 다가가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손끝에 닿는 남편의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미연은 손에 힘을 주어 그의 승모근을 짓누르듯 주물렀습니다. 어구구, 아파. 살살 좀 해. 뭉쳐서 그래요. 내가 풀어줄게요. 미연은 핑계를 대며 더 세게 눌렀습니다. 이 손으로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진석이 욕실로 칫솔을 챙기러 간 사이 미연은 재빨리 주머니에서 엄지손가락만 한 검은 물체를 꺼냈습니다. 민수가 건네준 초소형 위치 추적기였습니다. 그녀는 캐리어 안쪽 지퍼가 달린 내피를 살짝 뜯어내고 그 안 깊숙한 곳에 추적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양면 테이프로 뜯어진 내피를 감쪽같이 붙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손놀림은 매끄러웠습니다. 여보, 내 선글라스 못 봤어? 운전할 때 써야 하는데. 진석이 욕실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서랍장 두 번째 칸에 있어요. 미연은 태연하게 대답하며 침대 시트 주름을 폈습니다. 진석은 선글라스를 찾아 끼고 거울을 보며 폼을 잡았습니다. 그 꼴이 우스워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날 밤 진석은 내일의 미래를 꿈꾸며 일찍 잠들었습니다. 코를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자 미연은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베란다 창을 통해 길게 들어와 거실 바닥을 차갑게 비쳤습니다. 미연은 장식장 맨 아래 칸에서 먼지 쌓인 결혼 앨범을 꺼냈습니다. 묵직한 앨범을 거실 바닥에 놓고 펼쳤습니다. 30년 전 면사포를 쓰고 수줍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턱시도를 입고 늠름하게 서 있는 진석의 모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주례사의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미연은 부엌에서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서늘한 가위날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사각사각. 정적 속에서 사진이 오려지는 소리만이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미연은 사진 속 진석의 얼굴만을 집요하게 도려냈습니다. 웃고 있는 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저 입. 가위날이 종이를 파고들 때마다 미연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한도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도려낸 얼굴 조각들이 바닥에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마치 참수된 죄인의 머리처럼 보였습니다. 미연은 그것들을 모아 쓰레기통에 처박고 그 위에 커피 찌꺼기를 부어버렸습니다. 잘 가요, 여보. 당신은 이미 내 안에서 죽었어. 미연의 눈동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냥을 앞둔 맹수의 눈처럼 고요하고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은 이른 아침부터 여행객들의 들뜬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연은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오버사이즈 선글라스를 낀 채 출국장 3번 게이트 앞 기둥 뒤에 섰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무채색 옷 대신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트렌치 코트를 입어 존재감을 지웠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역시 캡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기입니다. A 카운터. 민수의 턱짓을 따라 미연의 시선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한 쌍이 서 있었습니다. 진석은 파스텔 톤의 하늘색 린넨 셔츠를, 유라는 분홍색 원피스를 맞춰 입은 이른바 커플룩 차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신혼여행을 떠나는 부부 같았습니다. 유라가 진석의 팔에 매달리듯 안기며 귓속말을 속삭이자 진석은 고개를 뒤로 젖히며
자지러지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웅성거리는 공항 소음을 뚫고 미연의 고막을 날카롭게 긁었습니다. 아, 기가 막혀서 미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집에서 늙은 아내 냄새 운운하던 그 입으로 상간녀에게는 사랑의 사레나데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지금 가서 머리채를 잡으면 위자료 몇 천만 원 받고 끝납니다. 하지만 저들이 비행기에 타는 순간 우리는 저들의 인생 전체를 담보로 잡는 겁니다. 민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미연의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 줌을 당겼습니다. 화면 속에 두 사람의 희희낙낙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면세 구역에서의 추격은 더욱 치열했습니다. 진석은 마치 자신의 돈인 양법인 카드를 꺼내들고 유라를 명품관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빠, 나 저 신상백 너무 예쁘지 않아? 유라가 샤넬 매장 쇼윈도를 가리키며 방방 뛰었습니다. 진석은 호기롭게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영과 민수는 매장 밖 벤치에 앉아 잡지를 보는 척하며 그들을 주시했습니다. 유리가 유리창 너머로 가방을 매보며 진석에게 뽀뽀를 날리는 장면, 진석이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카드를 긁는 장면. 이 모든 것이 미연의 스마트폰에 고화질로 기록되었습니다. 저 카드, 회사 법인 카드네요. 접대비 명목으로 처리하겠죠. 민수가 혀를 찼습니다. 횡령의 배임까지 아주 가지가지하네요. 미연은 녹화 버튼을 끄며 서늘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먹이를 노리는 독수리처럼 매서웠습니다. 이제 그들의 즐거운 쇼핑은 훗날 그들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될 것이었습니다. 대한항공 K2473편 기내 비즈니스석 특유의 안락한 공기와 은은한 조명조차 미연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석과 유라는 7열 A, B 좌석에 앉았고 미연과 민수는 바로 뒤인 8열 C, D 통로 측 좌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좌석 등받이 하나를 사이에 둔 아슬아슬한 동거였습니다. 이륙 후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자마자 앞좌석에서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챙, 우리의 완벽한 탈출을 위하여. 아, 진짜 꿈만 같다. 유라의 들뜬 목소리가 칸막이 틈새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그러게. 야, 근데 너 아까 라운지에서 본 그 선글라스 낀 여자 왠지 낯이 익지 않았어? 진석의 목소리에 미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켰나? 미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담요를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누구? 아, 그 아줌마. 에이, 오빠가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촌스럽게 입고 다니겠어? 그냥 흔한 아줌마겠지. 신경 쓰지 마, 자기야. 하, 그렇지? 내가 요즘 너무 예민해서 그래. 집구석에 있는 마누라가 하도 눈치를 줘서 말이야. 아휴, 그 아줌마는 왜 그렇게 눈치도 없이 산대? 오빠가 확 버려버려. 두 사람의 대화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촌스러운 아줌마 버려야 할 존재로 취급하는 대화에 미연의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맺힐 지경이었습니다. 민수가 미연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도 뜨거웠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메모지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괘씸하군요. 작은 선물을 하나 보내줘. 민수는 유려한 필체로 메모지에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승무원을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요, 승무원님. 네, 손님. 필요하신 거 있으십니까? 앞좌석에 앉은 두 분이 너무 보기가 좋아서요. 제가 익명으로 샴페인 한 병 더 보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쪽지와 함께 전해주시겠습니까? 민수는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2장을 팁으로 꺼내 쪽지와 함께 건넸습니다. 승무원은 난처해하다가 민수의 정중하고 간곡한 태도에 미소를 지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승무원이 샴페인 병과 쪽지를 들고 앞좌석으로 다가갔습니다. 손님, 뒤쪽에 신사분께서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신다며 보내신 선물입니다. 정말요? 진석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그는 공짜 술과 칭찬에 기분이 좋아진 듯 껄껄 웃으며 쪽지를 펼쳤습니다. 미연은 앞좌석 틈새로 그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두 분의 사랑이 참 뜨거워 보이네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부디 이 여행이 두 분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되길 빕니다. 뒤에서 지켜보는 그림자. 진석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뭐야, 이거? 왜 그래, 오빠? 무슨 내용인데? 유라가 쪽지를 빼서 읽었습니다. 어머, 말을 되게 시적으로 썼네. 근데 뒤에서 지켜보는 그림자라니 좀 소름 돋는데? 진석은 벌떡 일어나 뒤를 돌아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미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창밖을 가리키는 척 연기했습니다. 진석의 시선에는 다정해 보이는 중년 부부로 위장한 두 사람의 뒷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니네. 그냥 점잖은 분들 같은데. 진석은 찝찝한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진석과 유라의 목소리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따금씩 진석이 뒤를 힐끔거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수가 미연의 귀에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공포는 상상력에서 나옵니다. 누군가 알고 있다는 느낌,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게 저들을 서서히 옥죄어 갈 겁니다. 미연은 담요 속에서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는 어둠이 펼쳐져 있었고 그 어둠 속을 가로질러 비행기는 그들의 무덤이 될 파라다이스, 몰디브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악마들의 축제는 이미 장례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말레 공항에서 스피드보트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물살을 갈랐습니다. 20분을 달리자 수평선 너머로 비현실적인 풍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투명하다 못해 시리도록 푸른 라굴러군 위에 점점이 떠있는 워터 방갈로들, 그리고 눈이 부시게 하얀 백사장. 벨라사로 리조트는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트 맨 뒷좌석, 그늘진 곳에 앉은 미연에게 그 풍경은 사형장으로 가는 길목처럼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보트가 선착장에 닿자마자 직원들이 전통 악기를 연주하며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와, 오빠, 이거 실화야? 물 색깔 좀 봐. 진짜 미쳤다. 최유라는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리며 어린아이처럼 방방 뛰었습니다. 그녀의 책 넓은 밀짚 모자가 바닷바람에 날아갈 뻔하자 진석이 다급하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모자를 잡아주었습니다. 조심해야지. 우리 공주님 날아가면 어떡해. 어때? 오빠가 예약한 곳 축이지? 여기가 신혼여행객들이 제일 오고 싶어하는 곳 1위래. 너랑 오려고 내가 얼마나 알아봤는데. 진짜 최고야. 나 이런 데 처음 와봐. 오빠 사랑해. 유라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진석의 목을 끌어안으며 볼에 뽀뽀를 퍼부었습니다. 진석은 그 상황이 으쓱한 듯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30년을 살면서 미연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낯설고도 역겨운 환희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뒤에서 미연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위산이 역류하는 것 같은 메스꺼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신혼여행 1위라. 무덤 자리로는 아주 호화롭네요. 미연이 나직하게 씹어뱉듯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민수가 미연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습니다. 가시죠. 체크인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로비는 웰컴 드링크의 달콤한 향기와 꽃내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석과 유라가 소파에 앉아 서로에게 주스를 먹여주는 동안 민수는 프런트 데스크의 반대편 끝 사각지대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미리 이메일로 컨택해 두었던 당직 지배인과 눈을 맞췄습니다. 민수는 여권 사이에 두툼한 달러 뭉치를 끼워 지배인에게 밀어넣으며 유창한 영어로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약속한 대로 부탁합니다. 302호의 바로 옆 301호. 테라스가 붙어 있어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는 그 방으로요. 지배인은 팁의 두께를 손끝으로 확인하더니 눈가에 주름을 잡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서. 301호는 302호와 커넥팅 룸처럼 가깝죠. 아주 흥미로운 휴가가 되시겠군요. 키카드를 받아든 민수와 미연은 버기카 골프 카트에 올랐습니다. 진석네 커플이 탄 버기카가 먼저 출발하고 그 뒤를 미연네 버기카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뒤따랐습니다. 야자수 그림자가 미연의 얼굴 위로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앞차에서 들려오는 유라의 까르르 웃음소리가 날카로운 송곳처럼 미연의 고막을 찔렀습니다. 302호 워터 방갈로. 바다 위에 지어진 독립된 객실은 겉보기엔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301호 테라스와는 불과 2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았고 바닷바람을 타고 옆방의 소음이 고스란히 넘어오는 구조였습니다. 짐을 풀기도 전 옆방 테라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은 숨을 죽이고 301호 테라스 문 틈새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야, 바다 바로 보여. 바닥도 유리로 되어 있어. 오빠 얼른 와봐. 좋아. 그렇게 좋아? 응, 너무 좋아. 나 여기서 평생 살고 싶어. 그 늙은 아줌마랑 살지 말고 나랑 여기서 살자. 응? 유라의 애교 섞인 목소리에 진석의 낮은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그러자. 이번 프로젝트 끝나고 이혼 정리되면 너랑 여기서 한 달 살기라도 하러 오자. 그 여자는 위자료 좀 던져주면 떨어져 나갈 거야. 촌스러운 여편니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 미연은 테라스 난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나무 난간의 거친 가시가 손바닥을 찔러 피가 배어 나올 것 같았지만 육체적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슴속에서 시뻘건 불덩이가 솟구칠 뿐이었습니다. 한 달 살기라. 단 하루도 편히 못 자게 해줄게. 민수는 방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벽면에 부착하는 형태의 고성능 도청 장비를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귀를 대지 않아도 그들의 숨소리, 옷깃 스치는 소리까지 증폭시켜 잡아낼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칙. 헤드폰을 쓴 민수가 미연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들립니다. 아주 선명하게. 짐 푸는 소리, 샤워기 물 틀어놓는 소리까지 다 들리네요. 미연은 차가운 눈으로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검붉은 핏빛으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해 진력이 되자 리조트는 붉은 노을로 물들었습니다. 낭만적인 분위기가 고조될수록 미연의 복수심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졌습니다. 진석과 유라는 로맨틱 디너를 즐기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방갈로를 나섰습니다. 미연과 민수는 그보다 한 발 앞서 메인 레스토랑의 주방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음식 냄새와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곳에서 민수는
미리 섭외해 둔 담당 웨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까무잡잡한 피부의 웨이터가 두리번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그의 손에 $100 지폐 2장을 쥐어주며 작은 약병을 건넸습니다. 약속 기억하죠? 6번 테이블 VIP 손님들에게만 나가는 셰프의 스페셜 웰컴 수프. 거기에 이 향신료를 넣어주세요. 아주 특별한 맛을 내거든요. 그것은 미연이 한국 내과에서 처방받아온 강력한 급성 설사 유도제와 진석이 평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땅콩 가루를 아주 미세하게 섞은 복수 칵테일 가루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죽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밤 화장실과 아주 친해지게 될 겁니다. 민수의 차분한 설명에 웨이터는 입꼬리를 올리며 윙크를 했습니다. 돈 앞의 양심은 쉽게 허물어졌습니다. 미연과 민수는 식당 구석, 커다란 야자수 화분에 가려진 어두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멀리서 식당 입구로 들어오는 진석과 유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석은 하얀색 턱시도 재킷을 걸쳐 한껏 멋을 냈고 유라는 등이 훤히 파인 도발적인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과하고 촌스러운 차림새였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영화 속 주인공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렸습니다. 오늘 밤 아주 화려한 불꽃놀이를 보게 될 거예요. 미연이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속삭였습니다. 해변가 모래사장 위에 세팅된 테이블에는 로맨틱한 촛불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렸습니다. 진석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맞은편에 앉은 유라의 손등에 느끼하게 키스했습니다. 유라야, 사랑한다. 내가 널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30년 동안 꽉 막힌 숨통이 이제야 트이는 것 같아. 나도 오빠. 우리 이제 진짜 꽃길만 걷자. 그 아줌마 잊고 나만 생각해. 두 사람의 역겨운 사랑 고백이 오가는 도중 웨이터가 정중하게 다가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프 2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리조트에서 VIP 커플에게만 드리는 셰프의 스페셜 수프입니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오, 그래요? 역시 VIP 대접은 다르네. 땡큐, 땡큐. 진석은 으스대며 수프를 한 숟가락 크게 떠먹었습니다. 크림 수프의 고소한 맛 뒤에 숨겨진 파멸의 씨앗을 감지하지 못한 채 그는 연거푸 수프를 들이켰습니다. 유라 역시 어머 맛있다 하며 그릇을 비웠습니다. 민수가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카운트다운을 하듯 속삭였습니다. 약효가 빠를 겁니다. 공복 상태에 알코올까지 들어갔으니 5분, 아니 3분이면 시작될 겁니다. 식사가 메인 요리인 랍스터로 넘어갈 즈음이었습니다. 진석이 갑자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목을 극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술에 취한 것처럼 붉게 달아오르더니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왜 이렇게 덥지? 갑자기 속이 좀. 오빠 얼굴이 왜 그래? 술 너무 급하게 마신 거 아니야? 물 좀 줄까? 유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곧이어 그녀의 표정도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유라가 황급히 아랫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서 천둥이 치는 듯한 물기가 가득한 꾸르륵 소리가 적막한 레스토랑의 공기를 찢고 울려 퍼졌습니다. 꾸르르륵 쾅.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옆 테이블의 외국인 노부부가 놀라서 포크를 떨어뜨릴 정도였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배가. 진석 역시 배를 움켜쥐고 몸을 비틀었습니다. 땅콩 알레르기로 인한 전신 가려움증과 설사약의 강력한 효과가 동시에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괄약근을 조이는 두 사람의 필사적인 표정은
로맨틱과는 거리가 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화장실. 화장실 어디야? 진석이 엉거주춤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와 함께 모래사장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식은땀이 셔츠를 적셔 투명하게 비칠 정도였습니다. 오빠 나 먼저 갈래. 비켜. 유라가 우아함을 집어던지고 드레스 자락을 걷어올린 채 화장실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모래에 푹푹 빠지며 뒤뚱거리는 모습은 코미디 그 자체였습니다. 진석 역시 엉덩이를 뒤로 뺀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비키라고. 다 비켜. 진석이 서빙하던 직원을 밀치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와장창 접시 깨지는 소리와 함께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들을 손가락질했고 일부는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오 마이 가드. What a smell. 화장실 앞은 이미 지옥이었습니다. 칸이 부족했는지 여자 화장실로 뛰어들어가는 유라의 비명소리와 남자 화장실 문을 발로 차는 진석의 다급한 소리가 교차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묘한 악취가 남았습니다. 미연은 그 광경을 보며 입가에 묻은 와인을 우아하게 닦아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평생 내 속을 뒤집어 놓더니 이제야 꼴값을 하네요. 민수는 차분하게 스테이크를 썰며 대답했습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몸 안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탈진할 때쯤 진짜 지옥은 밤이 깊어지면 찾아올 겁니다. 두 사람은 텅 빈 진석의 테이블을 바라보며 건배를 했습니다. 주인을 잃은 랍스터 요리는 식어가고 있었고 촛불은 여전히 낭만적으로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테이블의 주인들은 변기 위에서 지옥의 불맛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302호 방갈로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탈진할 대로 탈진한 진석과 유라는 약 기운 수프에 섞인 수면 유도제 성분에 취해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졌습니다. 미영과 민수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장갑을 낀 채 301호 테라스 난간을 넘었습니다. 발 아래로는 검은 밤바다가 넘실거렸지만 복수심에 불타는 그들에게 두려움 따위는 없었습니다. 민수가 미리 매수한 청소 직원에게서 받은 마스터키를 꺼냈습니다. 달칵 삐릭. 전자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났지만 안에서는 드르렁거리는 콧꼬리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은 그야말로 돼지우리였습니다. 급하게 벗어던진 옷가지와 캐리어, 면세점 쇼핑백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침대 위에는 두 남녀가 짐승처럼 엉켜 자고 있었습니다. 땀 냄새와 화장실 악취가 섞인 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미연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유라의 명품 가방, 오늘 낮에 진석이 사준 그 샤넬 백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화장품 파우치와 각종 액세서리, 그리고 유라가 아끼는 한정판 향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연은 망설임 없이 테라스 문을 열고 캄캄한 밤바다를 향해 가방을 힘껏 던졌습니다. 첨벙. 파도 소리에 묻혀 가방이 수장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어 유라가 아끼던 명품 구두 한 짝, 진석이 아끼던 골프 모자와 선글라스가 차례로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물질적인 허영심을 바다에 제물로 바치는 의식 같았습니다. 민수는 진석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현금 다발과 법인카드, 신분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권 2개를 챙겼습니다. 여권이 없으면 이 섬은 저들에게 완벽한 감옥입니다. 나갈 수도 신원을 증명할 수도 없죠. 민수가 여권을 자신의 안주머니에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연은 유라의 파우치에서 꺼낸 핏빛처럼 새빨간 립스틱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진석의 얼굴 위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환희의 전율이었습니다. 미연은 진석의 이마에 굵게 썼습니다. 상, 간, 남. 양볼에는 파렴치한 배신자. 립스틱의 붉은 자국이 기름진 피부 위에서 번들거렸습니다. 진석이 으음하고 뒤척거렸지만 깊은 수면 상태라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어 유라의 얼굴에도 똑같은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이마에는 꽃, 뱀, 볼에는 가정 파괴범. 우아하고 싶어 했던 두 사람의 얼굴은 순식간에 기괴한 피에로처럼, 아니 저주받은 인형처럼 변했습니다. 미연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민수는 침대 머리맡 협탁에 미리 준비해 온 액자를 세워두었습니다. 그것은 미연과 민수가 인천공항에서 함께 찍은 셀카였습니다. 뒷배경으로 진석과 유라가 희희낙낙하는 모습이 흐릿하게 찍힌 소름 돋는 동맹 인증샷이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민수가 에어컨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현재 온도 26도. 그는 설정 온도를 최저인 18도로 내리고 바람 세기를 강으로, 풍향은 침대를 향해 고정했습니다. 띠띠띠띠 윙.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에어컨이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냉동 창고 같은 찬 바람이 땀에 젖은 두 사람의 몸을 식히기 시작했습니다. 얇은 이불 하나 덮지 않고 자는 두 사람의 몸이 으스스 떨리며 웅크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추위에 떨며 깨어나겠죠.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들이 마주할 현실은 이 냉기보다 더 차갑고 참혹할 겁니다. 미연은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행복했던 불륜 커플의 보금자리는 이제 쓰레기장이 되었고 그들의 얼굴은 낙서판이 되었으며 탈출할 수단은 사라졌습니다. 완벽한 파괴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테라스 문을 닫고 다시 301호로 넘어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수가 미연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미연은 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내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얼마나 비참한 꼴로 울부짖을지. 네. 해가 뜨면 진짜 쇼가 시작될 겁니다. 302호의 에어컨 실외기가 맹렬하게 돌아가는 소리가 밤바다의 정적을 깼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파멸을 향해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의 엔진 소리 같았습니다. 미연은 테라스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듯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내일 아침 절망에 빠질 남편의 일그러진 얼굴만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몰디브에서의 첫날 밤. 누군가에게는 꿈같은 허니문이었지만 진석과 유라에게는 끝나지 않을 악몽의 서막, 지옥행 열차의 탑승 시간이었습니다. 춥다. 너무 추워. 진석은 뼛속을 쑤시는 듯한 한기에 몸을 웅크리며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턱이 제멋대로 덜덜 떨려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가 딱딱거렸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얇은 시트 한 장 덮지 못한 맨살 위로 차가운 인공바람이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머리는 숙취와 약 기운으로 인해 도끼로 쪼개지는 듯 지끈거렸고 입안은 사막처럼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쩍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석이 흐릿한 시야를 비비며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으악, 으악. 진석은 비명을 지르며 침대 헤드에 뒤통수를 쾅 찍고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뭐야? 왜 그래, 오빠? 무슨 일이야? 옆에서 새우잠을 자던 유라 역시
진석의 비명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습니다. 그녀가 부스스한 머리를 들고 고개를 들자 진석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손가락질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얼굴이 귀신이야. 귀신. 무슨 소리야, 자꾸. 유라는 짜증을 내며 침대 옆 전신 거울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1초 뒤 방갈로의 유리가 깨질 듯한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꺄악. 거울 속에는 웬 붉은 얼굴의 괴물이 서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꽃, 뱀 양볼에는 가정 파괴범이라는 글씨가 핏빛 립스틱으로 굵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밤새 흘린 식은땀과 개기름에 립스틱이 번져 마치 피눈물을 흘리며 입이 찢어진 조커 같은 형상이었습니다. 이거 뭐야? 안 지워져. 이거 뭐냐고. 유라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벅벅 문질렀지만 유분기가 많은 립스틱은 오히려 더 흉측하게 번질 뿐이었습니다. 진석 역시 거울을 확인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이마에 적힌 간, 남이라는 세 글자가 붉은 낙인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누가? 도대체 누가? 그때 윙윙거리며 돌아가는 에어컨 바람소리 사이로 침대 협탁 위에 놓인 낯선 물건 하나가 진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던 은색 액자였습니다. 진석은 홀린 듯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헉! 심장이 덜컥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인천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하늘색과 분홍색 커플룩을 입고 히히덕거리며 걸어가는 자신들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바로 뒤에서 아내 한미영과 유라의 남편 강민수가 카메라를 응시하며 섬뜩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눈앞에 둔 맹수들의 미소 같았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정갈한 글씨로 타이핑된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해. 미연이가 여기 왔어? 강민수랑 같이? 우리 바로 뒤에? 진석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공포가 식도를 타고 역류에 올라왔습니다. 유라가 액자를 낚아채듯 뺏어들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곰 같은 아줌마가 여길 어떻게 와? 오빠가 잘 처리했다며. 부산 간다고 속였다며. 나도 몰라. 분명히 속였는데. 어떻게? 두 사람은 그제야 패닉 상태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난장판이 된 바닥, 옷가지들은 찢겨 널브러져 있었고 캐리어와 가방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내 샤넬백, 어제 오빠가 사준 거, 그거 어디 갔어? 지갑, 내 지갑이랑 여권. 진석이 바지 주머니를 미친 듯이 뒤집었지만 나오는 건 회색 먼지 뭉치뿐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어떡해? 여권 없으면. 우리 여기서 못 나가잖아. 국제 미아된 거야? 유라가 털썩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에어컨 냉기보다 더 소름 끼치는 현실의 한기가 그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닫힌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조차 그들에게는 구원이 아닌 심판의 조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띠리릭 띠리릭 철컥. 정막을 깨고 전자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진석과 유라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침대 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고 눈부신 몰디브의 아침 햇살과 함께 두 남녀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미연은 하늘하늘한 쉬폰 소재의 리조트룩 원피스에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우아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빳빳하게 다려진 흰색 린넨 셔츠에 선글라스를 낀 채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낙서를 한 채 속옷 차림으로 벌벌 떨고 있는 진석네 커플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은 너무나도 멀쩡하고 성스러운 심판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잘 잤어, 여보. 밤새 덥지는 않았고, 우린 에어컨이 너무 빵빵해서 춥던데. 미연이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선글라스 너머의 눈빛은 절대 영도의 빙하처럼 차가웠습니다. 진석은 본능적으로 침대에서 굴러떨어져 무릎을 꿇고 기어왔습니다. 여보, 미연아, 오해야. 이거 다 오해라고. 나 그냥 잠깐 실수한 거야.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미연은 더러운 벌레가 닿기라도 한 듯 진석의 손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실수? 몰디브까지 와서 내 카드로 명품 사주고 서로 마누라 남편 씹어대며 뒹구는 게 실수니? 넌 실수를 계획표 짜서 하니? 민수는 유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라는 이불로 몸을 가리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오, 오빠. 나 납치된 거야. 박진석 저 인간이 나 억지로 끌고 온 거야. 나 진짜 억울해. 믿어줘. 유라의 뻔뻔한 거짓말에 민수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유라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래.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 이렇게 좋아 죽겠다는 표정으로 비키니 입고 사진을 찍나? 오빠랑 평생 살고 싶어. 남편 버리고라고 말한 녹음 파일도 있는데 여기서 틀어줄까? 유라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민수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얼굴에 기괴한 낙서를 한 채 벌벌 떨고 있는 두 사람의 몰골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립스틱 자국과 눈물, 콧물이 뒤범벅된 그들의 얼굴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사랑꾼들 아닙니까?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조회수 꽤나 나오겠는데요. 제목은 뭘로 할까요? 몰디브 상간 남녀의 최후? 안 돼. 찍지 마. 제발. 우리 엄마가 본단 말이야.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민수는 집요하게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렌즈는 그들의 수치심을 현미경처럼 확대하여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챙겨온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쾅 소리 나게 던졌습니다. 긴 말 필요 없어. 여기 사인해. 지금 당장. 서류의 맨 윗장에는 협의 이혼 계약서 및 재산 포기 각서라는 제목이 굵은 고딕체로 박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진석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용은 가혹하다 못해 파멸적이었습니다. 위자료 5억,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 즉시 이전, 국민연금 분할 포기, 그리고 회사 퇴직금 전액 양도. 이걸 어떻게 해? 나 빈털털이 되라고? 안 해. 못 해. 진석이 마지막 발악처럼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미연은 코웃음을 치며 민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민수가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당신 회사 감사팀장 이메일로 법인카드 유용 및 횡령 증거 파일, 그리고 당신과 최유라 씨의 불륜 사진 50장이 발송 예약되어 있습니다. 30분 남았군요. 전송 취소 버튼은 제 손에 있습니다. 진석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당신을 간통은 물론이고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형사 고발할 고소장을 이미 작성해 두셨고요. 여기서 도장 찍고 깨끗하게 빈털터리로 나갈래? 아니면 한국 가서 감옥 가고 9시 뉴스에 나올래? 선택해. 감옥, 뉴스, 사회적 매장. 그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진석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너 최유라. 강민수 씨는 너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그동안 갚아준 빚 2억에 대한 대여금 반환 소송을 걸 거야. 내 부모님 집 가압류 들어갈 거고, 물론 이 아름다운 영상은 네가 다니는 필라테스 센터 회원들에게도 공유될 예정이고,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민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오빠, 잘못했어. 우리 엄마 심장 안 좋단 말이야. 제발 엄마한테만은 내가 다 갚을게. 몸으로 때워서라도 갚을게. 몸, 더러워서 안 받아. 사인해. 당장.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어떤 자비도 없었습니다. 진석과 유라는 흐느끼며 볼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글씨가 지렁이처럼 기어갔지만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노예계약서에 서명하듯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잘 생각했어. 아, 그리고 당분간 룸서비스는 없을 거야. 카드가 다 정지됐거든. 미연은 서류를 챙겨 들고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남겨진 두 사람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후회라기보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오후 2시, 몰디브의 태양은 살인적으로 뜨거웠습니다. 지면의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진석과 유라는 방갈로에서 쫓겨나 뜨거운 모래사장 위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리조트 측에서 숙박비 결제가 취소되었다며 강제 퇴실 조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얼굴의 낙서는 비누로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아 붉게 착색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꼴은 마치 서커스단에서 탈출한 광대 같았습니다. 지나가는 투숙객들이 그들을 보며 수군거리고 손가락질을 하며 킥킥댔습니다. 어떤 외국인 아이는 유라의 얼굴을 보고 만스터라고 외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배고파. 목말라 죽겠어. 유라가 모래사장에 주저앉으며 칭얼거렸습니다. 아침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탈수 증세로 입술이 하얗게 트고 갈라졌습니다. 진석 역시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체면을 버리고 비치바비치 바의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워터, 플리즈, I am hungry, money, later, 오케이. 진석이 비굴하게 손을 비비며 애원했지만 직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쫓아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노캐시, 노서버스, 고어이. 돈 없으면 서비스 없습니다. 가세요. 지갑도 휴대폰도 없는 그들에게 현금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진석은 터덜터덜 유라에게 돌아왔습니다. 뭐래? 물 준대? 현금 아니면 안 된대. 젠장, 다 강민수 그 자식이 막아놨어. 독한 새끼. 진석이 모래를 발로 찼습니다. 뜨거운 모래가 유라의 다리에 튀었습니다. 유라가 도끼 어린 눈으로 진석을 쏘아보았습니다. 야, 박진석. 너 때문이잖아. 네가 칠칠맞게 흘리고 다니니까 꼬리 밟힌 거 아니야. 네가 완벽하다며. 안 들킨다며. 뭐? 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진석이 욱해서 소리쳤습니다. 배고픔과 더위, 그리고 극심한 수치심이 그들의 인성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그래, 야. 너 같은 늙은이랑 놀아줬더니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 내 샤넬백 물어내. 내 인생 물어내라고. 이 무능한 놈아. 유라가 진석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진석도 참지 않고 유라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이게 미쳤나?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네가 먼저 꼬리쳐서 데려와 놓고 누구 탓을 해. 꽃뱀 같은 년이. 뭐? 꼬리? 이 변태 같은 XX가. 유라가 손톱으로 진석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아! 진석의 볼에 긴 손톱 자국이 생기며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이성을 잃은 진석은
유라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거나, 으악. 두 사람은 짐승처럼 엉켜 뜨거운 모래사장 위를 뒹굴었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핥히는 추악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유라의 원피스는 찢어졌고 진석의 셔츠 단추는 다 뜯어져 나갔습니다. 나, 이거 놓으라고. 너나 나, 이 독사 같은 년.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어 구경하며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코리안 파이트라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 선베드 그늘 아래 미연과 민수는 그 광경을 보며 시원한 모히또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천생연분이에요. 진작 저렇게 살게 둘 걸 그랬어요. 민수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미연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저기가 딱 저 사람들 수준에 맞는 곳이네요. 짐승에게는 짐승 의우리가 어울리죠. 두 사람의 싸움은 리조트 보안 요원들이 출동해서야 겨우 멈췄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얼굴은 피투성이가 된 채 두 남녀는 씩씩거리며 서로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불륜의 끝은 진흙탕 싸움보다 더 더러운 아기 다툼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배고픔과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진석과 유라는 미연과 민수가 머무는 301호 테라스 밑 어두운 모래사장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기가 뜯고 배는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었습니다. 위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와 그들의 위장을 고문했습니다. 301호 테라스에 불이 켜지고 미연과 민수가 와인잔을 들고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거기서 뭐하니? 쥐새끼들처럼. 미연이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진석이 벌떡 일어나 손을 빗습니다. 여보, 미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밥 좀 줘. 물이라도 좀 줘. 그리고 여권 좀 돌려줘. 우리 집에 가고 싶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내 집이 어디 있어? 아까 각서 썼잖아. 그 아파트 이제 내 거야. 넌 갈 곳 없어. 미연의 매몰찬 대답에 진석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유라도 울먹이며 민수를 불렀습니다. 오빠, 나 너무 힘들어. 한 번만 봐줘. 나 다시는 안 그럴게. 나 오빠밖에 없어. 민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회사 감사팀의 메일 전송 완료됐습니다. 박진석 씨, 당신은 이제 공식적으로 해고야. 한국 가면 공항에서 바로 검찰로 인계될 수도 있어. 진석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너 최유라. 상간녀 소송 소장 법원에 접수됐어. 네가 일하던 필라테스 센터 그리고 내 동창들 단톡방에도 네가 무슨 짓 했는지 다 알렸어. 넌 이제 한국 땅에서 얼굴 들고 못 다녀. 두 죄인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신음했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그들의 고통을 충분히 즐긴 후 여권 2개를 모래사장으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마치 개에게 먹이를 던져주듯이. 옛다. 적선이다. 진석과 유라가 짐승처럼 달려들어 여권을 집어들었습니다. 모래가 잔뜩 묻은 여권을 품에 안고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 미연의 목소리가 엄중하게 울렸습니다. 따라와. 같은 비행기 타면 그땐 진짜 바다에 수장시켜버릴 거니까. 너는 내일 아침 비행기, 넌 저녁 비행기 타. 서로 꼴도 보기 싫잖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은 감지덕지하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도착하자마자 각자 짐 싸서 나가.
내 눈에 띄면 그땐 법이고 뭐고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미연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민수 역시 유라에게 싸늘한 경멸의 눈빛을 한번 보내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테라스에 불이 꺼지자 두 사람은 다시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가자. 난 아침 비행기 탈 거야. 진석이 여권을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유라는 모래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오빠 놔두고 가지 마. 나 무서워. 나 혼자 어떻게 가. 시끄러워.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재수없는 년 저리 꺼져. 진석은 매달리는 유라를 발로 걷어차고 혼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유라는 남겨진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다 죽여버릴 거야. 으아. 그녀의 비명소리가 몰디브의 밤하늘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녀의 울음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파라다이스는 완벽한 생지옥이 되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은 미영과 민수가 설계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악몽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자동문이 열리고 지옥에서 돌아온 폐잔병 박진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전 빳빳하게 다려진 명품 린넨 셔츠를 입고 호기롭게 떠났던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떡진 머리는 까치집을 지었고 셔츠의 단추는 뜯어져 배가 훤히 드러났으며 얼굴에는 유라가 손톱으로 핥힌 상처가 붉은 지렁이처럼 딱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며칠 굶은 노숙자처럼 비틀거리며 카트를 밀고 나왔습니다. 입국장의 밝은 조명이 그의 초라한 몰골을 적나라하게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내의 따뜻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박진석 부장님 되시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셋이 진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진석은 흠칫 놀라 카트를 놓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낯이 익은 얼굴, 본사 경영지원본부 감사팀의 김 팀장이었습니다. 김 팀장, 자네가 여기 웬일이야? 마중 나왔나? 진석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지만 김 팀장의 표정은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처럼 엄숙했습니다. 박진석 씨, 귀하에 대해 회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특별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이 시간부로 귀하는 대기 발령 상태이며 즉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김 팀장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주변의 여행객들이 웅성거리며 가던 길을 멈추고 쳐다보았습니다. 수치심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진석은 얼굴이 벌개져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번 프로젝트 성공시키고 온 사람이야. 곧 전무 승진할 몸이라고. 이건 모함이야, 음모라고. 전무 승진은 이사회에서 영구 제명 처리되셨고 해고 통보는 이미 댁으로 내용 증명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은 김 팀장이 옆으로 비키자 험상궂은 인상의 남성 2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가죽 점퍼 안쪽에서 은빛으로 번뜩이는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었습니다. 박진석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철컥. 차가운 금속 수갑이 진석의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공항 로비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진석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미연아. 여보, 나 좀 살려줘. 여보. 진석은 멀리 기둥 뒤에서 팔짱을 끼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미연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악을 쓰며 아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선글라스를 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싸늘한 비소만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석은 짐승처럼 끌려가며 바닥에 질질 끌리는 신발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사회생활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른 비행기로 도착한 최유라의 입국 현장은 더 끔찍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게이트를 빠져나온 유라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듯 공항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국장 한가운데서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썩어 문드러지려나? 네가 사람 새끼냐? 네가 사람이냐고. 유라의 친정 엄마였습니다. 옆에는 민수가 감정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유라의 부모님에게 모든 증거 자료를 보내고 직접 차를 보내 공항으로 모셔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이고, 내 팔자야. 사위가 내 빚 갚아주느라 등골 빠지는 것도 모자라서 뭐 유부남이랑 바람이나 그것도 상간녀 소송을 당해. 네가 제정신이야. 유라의 엄마는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유라의 등짝과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아, 엄마 아파. 왜 이래? 사람들 보잖아. 아파? 내 남편 속은 문드러졌다. 내가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녀. 너 같은 년은 내 딸도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유라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유라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공항의 수많은 인파가 스마트폰을 꺼내 그 막장 드라마 같은 광경을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유라는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찍지 마. 찍지 말라고요. 멀리서 지켜보던 민수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법원에 접수한 이혼 소송 접수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라가 바닥을 기며 애타게 오빠, 여보, 살려줘 라고 불렀지만 민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거대한 성벽처럼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한 달 뒤 서울가정법원 앞, 늦가을의 칼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날씨였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는 진석의 모습은 한 달 전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구치소에서 잠시 풀려난 그는 펑퍼짐한 싸구려 점퍼에 구겨진 바지, 초점 잃은 눈동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숱은 휑하게 빠져 있었고 몸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방금 판사 앞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유책 배우자로서 위자료 5천만 원 지급, 재산 분할 영원. 몰디브에서 쓴 각서는 법적 효력이 강력했고 미연이 제출한 증거들은 반박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게다가 회사 횡령건으로 인해 퇴직금은 전액 압류당했고 갚아야 할 합의금과 빚만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진석은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미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연은 윤기 흐르는 코트에 명품 스카프를 두르고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서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지만 진석에게서는 노숙자의 악취가 났습니다. 미연아. 진석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경멸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왜 불렀어? 아직 줄 게 남았니? 내 콩팥이라도 떼어가게. 나 갈 데가 없어. 아파트 비밀번호가 바뀌었더라. 짐도 다 나와 있고 나 찜질방에서 자고 있어. 돈도 다 떨어졌어. 진석은 비굴하게 손을 비볐습니다.
자존심은 이미 걔에게 던져준 지 오래였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당신 발 닦으며 머슴처럼 살게. 밥만 먹여줘. 응? 미연은 들고 있던 악어 가죽 핸드백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진석의 가슴팍에 툭 던졌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잡이야. 진석이 허겁지겁 봉투를 뜯었습니다. 돈이라도 들어있나 싶어 눈을 밝혔지만 그 안에는 진석의 낡은 나무 도장 하나와 이혼 확정 증명서, 가리고 접근금지 명령서 사본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린 남이야. 아니, 남보다 못한 사이지. 내 집 반경 100m 안에 얼씬도 하지 마. 경찰에 신고해뒀으니까. 여보, 제발, 나 밥 한 끼만 사줘. 배고파서 그래. 국밥 한 그릇만. 진석이 미연의 코트 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미연은 더러운 오물을 피하듯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 배고픔, 네가 자초한 거야. 평생 그 배고픔, 그 추위 뼈저리게 기억하면서 살아. 네가 그토록 사랑하던 비키니 입고 좋아 죽던 최유라한테 가서 달라고 해. 미연은 대기하고 있던 모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 출발해 주세요. 택시가 멀어지는 동안 진석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으아,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며 피해갔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정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려 그의 초라한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쓰레기 위에 덮이는 흙과 같았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 뒷골목, 쥐가 나올 것 같은 허름한 고깃집 주방, 고무장갑을 낀 여자의 손이 붉게 부르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최유라였습니다. 그녀는 필라테스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학부모들과 회원들 사이에 상간녀, 꽃뱀, 가정파괴범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미연과 민수가 푼 증거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박제되면서 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수가 건 소송에서 패소하여 2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고 부모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가족들과도 의절당했습니다. 최 씨, 설거지 안 하고 뭐해? 손님 밀렸는데 정신 안 차려? 식당 주인이 국자가 든 손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소리는 왜 질러요? 나도 옛날엔 이런 일 안 하던 사람이에요. 유라가 짜증을 내며 고무장갑을 벗어던지려 했지만 당장 오늘 일당을 받지 못하면 곰팡이 핀 고시원비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차가운 물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기름때 둥둥 뜬 물이 그녀의 현실이었습니다. 식당 홀에 걸린 TV에서는 막장 불륜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불륜녀가 본처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길바닥으로 내쫓기는 장면이 나오자 식당 손님들이 혀를 차며 욕을 했습니다. 저런 년들은 진짜 벼락 맞아 죽어야 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이지. 꼴 좋다. 유라는 고개를 푹 숙이고 흐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손님들의 욕설이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아 심장이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행주로 눈물을 닦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샤넬백을 들고 벤츠 조수석에 앉아 웃던 과거는 전생의 일처럼 아득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빗독촉 전화와 거칠어진 피부뿐이었습니다. 한편 진석은 인력사무소 앞 드럼통 난로 쬐며 식은 믹스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횡령 전과가 남아번듯한 직장은 꿈도 꿀 수 없었고, 나이가 많고 체력이 약해 공사판에서도 써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어이, 박씨. 오늘 자리가 없대. 그냥 들어가. 인력사무소 소장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소장님, 저 오늘 일당 없으면 굶어야 돼요. 청소라도 시켜주세요. 제발이요. 진석이 애원했지만 소장은 매정하게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낡은 점퍼를 여미며 진석은 터덜터덜 거리로 나왔습니다. 쇼윈도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노숙자였습니다. 그는 편의점 앞을 지나다 진열된 도시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배에서 천둥 소리가 났지만 주머니에는 10원짜리 동전 하나 없었습니다. 아내가 끓여주던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갓 지은 하얀 쌀밥, 따뜻하고 깨끗한 침대. 그 모든 것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때 그냥 얌전히 살걸. 주는 밥 먹고 감사하다고 할걸.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편의점 쓰레기통 옆에 쭈그리고 앉아 누군가 먹다 버린 반쯤 남은 컵라면 용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식어서 기름이 허옇게 굳은 국물을 허겁지겁 마셨습니다. 뜨겁지 않은 차갑고 비릿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으흐흑, 미연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의 뒤늦은 후회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차가운 도심의 빌딩 숲 사이로 흩어졌습니다. 그가 버린 행복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벚꽃이 만개한 봄, 북촌의 한적한 골목 언덕길에 위치한 2층짜리 아담한 단독주택. 입구에는 달빛 갤러리 카페라는 작은 나무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고소한 커피 원두 향과 갓 구운 빵 냄새, 그리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따뜻한 색감의 유화들이 걸려 있었는데 모두 미연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미연은 리넨 앞치마를 두르고 갓 구운 스콘을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남편의 불륜에 치를 떨며 도끼를 품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피부에서는 편안한 광채가 났고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비로소 누구의 아내도 아닌 자신의 이름을 찾은 얼굴이었습니다. 딸랑. 경쾌한 풍경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말끔한 네이비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민수 씨 오셨어요? 미연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민수는 손에 든 노란 풀이지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오픈 1주년 축하드립니다, 작가님. 그림이 더 좋아지셨는데요? 색감이 훨씬 따뜻해졌어요. 고마워요. 다 민수 씨 덕분이죠. 그날 공항 벤치에서 민수 씨 안 만났으면 전 아직도 방구석에서 울고 있었거나 분노에 휩싸여 망가졌을 거예요. 미연이 꽃을 받아들고 향기를 맡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흐드러지게 핀 벚꽃잎이 눈처럼 날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역시 승진하여 해외 지사장 발령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 다음 주에 싱가포르로 떠납니다. 가기 전에 작가님 얼굴 뵙고 작가님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왔어요. 잘 됐네요. 정말 축하드려요. 거기서도 승승장구하실 거예요. 민수 씨는 충분히 그럴 자격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미연이 진심을 담아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1년 전의 살기는 사라지고 여유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그 진흙탕 싸움을
어떻게 버텼는지 지금 생각하면 전생의 일 같아요. 지옥을 건너왔으니 이제 천국을 누려야죠. 우린 죄 지은 게 없잖아요. 벌은 지은 사람들이 받는 거고 우리는 행복해질 권리만 남았어요. 미연의 말에 민수가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남녀 간의 애정보다 더 깊고 단단한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애 같은 신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씨 소식은 혹시 들으셨습니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덤덤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어디서 객사를 하든 살아서 국어를 하든 그건 그 사람 몫이니까요. 제 인생에서 그 사람은 이제 길가에 굴러다니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예요. 미움조차 아까운 사람인걸요. 미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더 이상 미움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무관심.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의 완성이자 완벽한 해방이었습니다. 멋지십니다. 저도 이제 무거운 짐 내려놓고 제 인생을 살러 가보겠습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연은 문밖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쳤습니다. 건강해요, 민수 씨. 당신의 앞날에 행복만 있기를 빌게요. 가끔, 아주 가끔은 행복하다고 소식 전해주세요. 작가님도요. 부디 찬란하게 사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민수가 뒤돌아 손을 흔들며 벚꽃잎이 날리는 골목길을 내려갔습니다. 미연은 그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봄바람에서 희망의 향기가 났습니다. 미연은 카페로 들어와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붓을 든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캔버스 위에 밝고 환한 태양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화가 한미연으로 살아갈 그녀의 눈부신 내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밤이 끝나고 비로소 완벽한 봄이 왔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미연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30년 헌신을 기만으로 갚은 남편에게 내린 가장 우아하고 처절한 복수극이었습니다. 결국 최고의 복수는 그들을 진흙탕에 버려두고 나 자신이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썩은 인연을 도려내고 찬란한 봄을 맞이한 미연님의 제2의 인생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미연님이었다면 몰디브에서 남편과 상간녀를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만의 속 시원한 대처법이나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달빛 인생TV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